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거는 작년 1월 달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었어요. 아, 네. 거기 그러니까 AIR 크램스라고 그러니까는 오스트리아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네네. 근데 거기 이제 뭐랄까 초대 작가랄까 초청 작가랄까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좀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에서 메일도 날라오고 전화가 막 오더라고. 그거 됐는데 아세요? 그래.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헌대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정보를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로 내가 더 궁금증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책을 편집한 편집진들이 전문가가 9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책에. 근데 그 95명은 세계 각국에 다 퍼져 있기도 하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또 건축에도 고전 건축과 현대 건축.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제 헤일이라고 하는 마을을 10년 전, 11년 전에 모여서 만들 때 굉장히 여러 명이 같이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 헤일이란 마을이 외국에도 좀 알려졌거든요. 그 다음에 파주 출판단지도 알려져 있고, 특히 유럽에는 그 두 장소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답사했다가, 파주 출판단지에는 외국인이 설계한 건물을 하나 선정을 했고, 헤일리에서는 이제 모아 갤러리, 제가 설계한 게 유일하게 하나 되는데, 결국은 한국 건축가로서는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색다르게 본 거 아니었나. 근데, 평에 쓴 글을 보면은 자연하고의 건축가 관계를 새롭게 해서 수비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울림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평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선정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야, 이거 또 앞으로 내가 작업할 시기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가 비판한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고르제 선생도 마찬가지고, 루이스 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고민한 것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나는 나의 어떤 건축적인 철학이나 가치관 바탕 위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풍토, 우리 문화, 우리 정서, 한국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그들이 전개했던 그런 이 방법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하고의 이런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했던 방법은 오히려 자연 위에, 건축이 스스로 이렇게 이 독립적 존재로 존재했다면 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 맺어진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 존재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20세기에서는 이제 서구 건축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공간을 이렇게 확정을 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론적 사고라고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하는데 확정적 공간, 예를 들면 침실에서는 잠을 자야 되고 식당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놈, 무슨 놈, 무슨 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21세기 이 시대에도 과연 적합한 방법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 기자님도 아시지만 우리의 삶의 형식이라든가 사회 이 문화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요. 그럼 빠른 속도로 변화가려면 그 변화하는 속도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정적으로 다 공간이라든가 이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을 소위 이제 가변적인 공간 또는 저는 비확정적 공간 또는 그걸 비결정성 공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데 해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 전통 건축에 다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 전통 건축에 보면은 이제 문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넓게. 그래서 미닫이 문을 열면은 이쪽 마루와 방이 다 일체로 통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이 있는데 그게 미닫이 문으로 또 열려. 그래서 줄줄줄줄이 열리면 전체가 하나의 공간 체계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닫으면 또 개별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은 방과 방이 다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공간으로 문 열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론을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고건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내서 그걸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죠. 예, 모아갤러리 상부의 긴 그런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켜로 나눠져 있고 그게 열리면 저쪽 뒤에서 앞에 늪지까지 시선이 다 관통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새롭고 독특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아마 그래서 저것도 그것도 선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게 건축은 저는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부분에서도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그 예술 분야.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예를 들어도 건축에서부터 그림에서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건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발전되면서 그게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축 내부로 들어오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이제 또 따로 하고, 밖으로 나가면 랜드스케이프 하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꾸 세분화되니까, 이게 전체를 아우르고, 도시 전체에서부터 이 개체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하는 게 자꾸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건축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진도 찍게 되고, 그림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조형물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하는 형식하고는 틀리죠.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준공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준공한 게 있는데, 거기에, 설치 조형물도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직접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잠깐 이제 보여지는데, 뭐라 그럴까요? 건축하는 분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각 분야나 설치 환경 조각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야를 왜 넘나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다 자연스럽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건축은 공간이 있는 조각이거든요. 근데 그냥 조각은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공간이 있는 조각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스케치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면 화가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냐, 넘보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조형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합적인 아티스트라고 할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 건축을 설계하려면 건축주가 있잖아요. 항상 제일 힘든 건축주가 우리 그 집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꿈보다는 우리 집사람의 꿈이 더 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뭣도 좀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철학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믹스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렇게 짓고 나서도 우리 집사람이 야, 여기가 왜 이렇게 좁고 길어? 이거는 왜 이래? 이 재료는 왜 뭐 노출 콘크리트를 썼어? 뭐 그거에 대한 이 질문은 결국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조금씩 하더니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 이제 저 좋은 걸 알겠다.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다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체험한 한도 내에서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가들은 그 이상의 것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든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저 집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느냐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갖고 있는 조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냥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그럼 한번 표현을 해주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보자. 그러면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거는 저한테는 진짜 산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고, 괜찮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근데, 뭐 상도 받고, 상 받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뭐 이제 상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뭐 고맙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더 커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야, 내가 뭐 선 하나 긋는 게 많은 또 후배들이 볼 수도 있고 제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함부로 굴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뭐 이런 거를 자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1990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딱 20년 전이네. 90년대 이제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그룹이 4.3 그룹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서로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이렇게 발표하면은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서로 어떤 때는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창피해서 뭐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됐거든요. 계속 새로 설계해서 준공되면 그냥 가서 또 보고 또 서로 이렇게 그리고 다달이 한 명씩 발표를 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는 냉정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각자는 스스로 이제 자기 비판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내가 이 훌륭한 건축가로서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건강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뭐 어떤 친구가 야, 나 이거 했는데 뭐 어떠냐, 네가 보기에 그러면 야, 어디는 뭐 좀 괜찮고 어디는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 같이 그렇게 아주 강렬한 크리틱은 안 해요. 뭐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뭐 좋은 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는 서로 많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힘도 보태주고 네. 또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한 몇 분 정도나? 13분. 예. 그럼 초창기 멤버 그대로? 예. 예. 뭐 요새는 자주는 못 만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서너 명씩 만날 때도 있고, 뭐 그 이상 여러 명이 또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우연히 만나서 또 뭐 몇 시간씩 또 떠들 때도 있고, 예, 떠들면 다 이게 건축 이야기죠. 건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저 여담으로 지난번에 네. 이제 몇몇 건축가들 모여서 이렇게 그 뭐 잡담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이 오스카 니마여라고 이제 그 브라질 건축가가 있거든요. 브라질리아를 설계한 건축가. 아, 예, 예, 예. 그분이 100세가 넘었는데 최근에 새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자네가 존경하는 분이 그 사람이라며. 그 얘기는 뭐냐면 죽기 전까지 이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은퇴하느냐에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손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까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작업을 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언제까지 갈런지는 이제 알 수 없는데 뭐 저도 그냥 그런 생각에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죽자사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유롭게 즐겨가면서 그냥 그야말로 뭐 중요한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스케치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